네, 한미연합훈련이 오늘 끝나는데요. 이에 맞춰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을 합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곧 재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가 하면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오늘부터 시동을 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얼마 전에 브루클린 월세 받는 것보다 더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산 바도 있는데요. 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티모시 베츠비 국무부 부차관보, 원래 미국 쪽 협상 대표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람이 그 한국에 들어온 게 18일이라고 하는데 네. 논의는 오늘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틀 동안 뭐 했는지가 좀 궁금한데 뭐 그건 알 길이 없는 거고. 네. 일단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좀 늦었죠, 사실. 왜냐하면 그 10차 SMA가 올해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빨리 네. 협상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 원래는 이 기간이 한 5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예. 늦었죠. 그런데 지금 그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왔을 때 48억 달러를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네, 네. 그다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또 속보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브루클린 아파트 월세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돈 받는 게 더 쉬웠다. 이 태도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존심 상한 일인데요. 예. 사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빌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 문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이 보수적인 언론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빨리 올려주자, 알아서 올려주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예. 이게 정말 브루클린 임대료 114달러, 예. 13센트 예. 받듯이 10억 달러 몇 조를 이렇게 받아내기 쉬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원선 우리 대사님이 협상을 했는데 협상팀들 보면 최후의 협상력의 토대는 국회입니다. 의회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국도 의회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공동 가치를 갖는 동맹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네. 미국도 의회에서 반대하면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지금 아베는 이상하게 사법부 판단을 왜 행정부가 그걸 못 막았냐고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베 신조의 자기 모순이고 네.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이야기고. 예. 근데 이게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48억 달러는 추측성 기사로 일부 신문에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럴 걸로 예상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 글로벌 리뷰라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뭐 호르무즈 파병이나 이러한 옛날에는 방위비 분담 대상 항목이 아니었던 것을 확대시키겠다. 예.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좀 제가 좀 따로 떼어서 하나 좀 여쭤볼게. 네. 송영길 의원께서 올해 초에 제기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방위비분과 그 분담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가, 이걸 봤더니 지금 미국이 멕시코 그 국경에 어떤 장벽을 건설하는데 건설 비용으로 국방 예산 일부를 전용을 하려다가 미국 안에서 이제 그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하고 지금 우리 방위비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일단 그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올해 2월 15일 날 미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그 국가 비상사태 관련 예산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네. 미국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을 검토 중인 예산 총 128억 7천만 불 중에 예. 주한미군 시설 예산 7,050만 불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설 예산이 왜 거기 장벽 건설하는데 거기를 왜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이제 예. 펠로시 저 민주당 하원 의장이 예. 절대 안 된다 이걸 이제 법안 통과를 안 해주니까 그랬었죠. 편법으로 예. 예산을 전용할 항목을 찾아봐라.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항목으로 우리 주한미군 시설 예산 7,050만 불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 목록에 분명히 있었습니까? 예, 문건에 적시돼 있어가지고 이걸 예. 제기했는데 예.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이게 실제로 적용되지를 못했고요. 근데 이건- 이제 그게 적용되지 못한 거는 그때 미국이 일부 주정부나 시민단체가 소송을 걸어서 예. 올스톱 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던 그렇습니다. 건데. 앞으로 이 가능성은 아직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7월에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전용해도 된다라는 판결이 이미 내려졌거든요. 네. 그럼 이 실행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7월 26일 날 미국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네. 전용이 가능하다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전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니 우리가 낸 그 주한미군 시설 예산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이거는 황당한 일이죠. 지금 그 한미 간의 어떤 그 저기 이 그 협정액이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도 지적했죠. 주일 미군의 또 미군 공군기의 창정비 예산으로도 일부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 방위비 분담금이요?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 그 방위비가 아니 근데 왜 그게 주일 미 공군의 창정비에도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 확인된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우리 군 당국이나 이런 데서 그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미국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찌됐건 한반도 방위의 뭐 배후 기지로서 역할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주일미군 정비 하는데 그 우리가 낸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방위비 분담금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는 이런 요인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좀 협상에서 어떤 거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것은 또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와 또 예. 국회의 견제 역할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예. 이 미국 그 방위 팀들도 예. 지난번 우리가 8.2%를 올려줬잖아요. 782억을 올려줬습니다. 예. 1조 389억을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48억 달러 그러면 뭐 5조, 6조 한 6배를 올린다는 건데 그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좀 스스로 자신들을 용병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 방위비 분담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군무원의 어떤 임금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쓰이게 됐는데 지금 언제 트럼프가 들어서서 그 전략자산 전기 비용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네. 여기다가 이제 또 우려가 되고 있는 게 한미 연합훈련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그게 사실 우리의 고민인데 네. 그건 아무튼 남북 관계를 풀어내는 게 상호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 줌으로써 네. 주한미군의 성격이 북한에 대한 전수방위의 성격을 벗어났어요. 동북아 지역 평화유지군의 성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용 예. 다른 해외 미군 기지 파병 훈련 센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미군이 28,500명이 주둔한다고 하지만 예. 아침마다 조회하듯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왔다 들어갔다 나온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한미군이 사실 우리나라 전시 작전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당에 네. 사실 우리가 대북한 용어로만 쓰여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방위 분담금이 1조 389억이지만 우리가 카투샤 비용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부지나 이런 비용을 하면 3조가 넘어요. 실제로. 잠깐만요. 카투사 비용은 또 따로 냅니까? 따로 이거 방위 분담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이거는 제공하고 있는. 아, 카투사는 그러니까 군무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튼 이 인건비 거기 안 들어가요. 별도로 부담하고 그건 있습니다. 또 별도로 우리가 돈을 네.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위 분담 항목이 아닌 항목으로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게 3조가 넘어요. 어허, 그래요? 네. 예.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미 한 합하면 4, 5조가 넘게 부담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네요. 예. 예. 지금 근데 이제 유튜브로 박랑자님이 네.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또 현재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생각해서라도 미군 철수는 말도 안 되고 한미 동맹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세게 나가면 한미 동맹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미국이 그건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용병 수준으로 전락해서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 트럼프 예.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가 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킨다. 이런 지적이 미국 내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우리는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여기서 좀 접고 여쭤볼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그 NSC 그
가 이제 내일 모레 열려서 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그 연장 여부를 아마 결정을 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애초부터 지소미아를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 MB 때도 못했던 거를 체결을 해버린 거잖아요. 한 번 해놓으면 이거를 취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는 지소미아 폐기가 일본에 대한 큰 압력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네, 오히려 미국의 예.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구도가 문제고 우리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일 간은 군사동맹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 한일 관계는 군사동맹 국가가 아니지만 네.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매개로 간접 동맹의 상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 한미일. 그런데 동맹은 아니라도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도 해라라는 게 지금 미국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오히려 한미 간의 어떤 중요한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한테 방위비 국가 안보 문제로 화이트리스트에 우리 이 대한민국을 제외한 일본의 행위는 지소미아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다. 그렇죠. 왜 이거를 미국이 방치하면서 지소미아 유지만 말하고 있는가? 즉각 개입해서 이런 잘못된 일본의 행태를 시정하는데 힘을 보태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저는 활용하고 비건한테 오늘 비건이 오면은 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24일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되니까 예. 오늘부터 22일 이제 한중일 외무장관 회의가 북경에서 열리고 내일 아마 열리죠. 예, 거기서 같이 셋이 폼페오 강경화 장관님하고 만날 때 고노도라한테도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어떤 방안이 네. 지소미아를 폐기하지는 않고 연장을 하되 예. 사실상의 정보 교류는 하지 않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겨놓는 카드 이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표현보다는 지소미아라는 것은 어차피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의무사항은 아닌 거니까요. 그렇죠. 네. 상황이 발생하면 정보 교환하는 거니까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미 관계의 훼손이 안 되도록 네. 한미 동맹을 관리해야지 아니면 미일 동맹의 종속 변수로 한미 동맹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고민을 정부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일 베이징에서 한중일 이제 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여기 좀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기대를 하세요? 미국이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지소미아도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제기를 해야 네. 그 북경에서 폼페오 장관이 고노다로 장에게 그런 우려의 입장을 정확히 좀 전달해서 일본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일본에서 따라온 속보가 포토레지스트 추가 네. 수출 허가를 6개월치를 삼성한테 6개월치를 해줬다는 이제 그 얘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어떤 그 삼국 외교장관 회담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제 일본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수출 허가 조치를 네. 내렸는데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확전에 대한 부담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아베도 지금 경제가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좋다 그러지만 예. 아베도 내부에 문제가 많습니다. 트럼프 그래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베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 경제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힘들지만 네. 그래서 일본 내부에도 나는 점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계속 보도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수출 규제 이제 품목에 대한 세 가지 일본 수출업체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악소리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박영선 장관하고 인터뷰했는데 연말쯤이면 국산화 가능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그 박영선 장관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세가 역전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일본 수출 기업이 수출을 안 해주게 되면은 벨기에 같은데 이제 네. 합작 법인을 통해서 우회 수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가치 산업 이 서로 분담 구조가 한일 간에 깨지게 되면 네. 일본한테는 큰 타격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어제 있는 그러니까 그 회담은 한미일 그 외교장관 회담이 아니라 한중일 외교장관 네, 한중일, 회담.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요 점을 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북한이 우리는 그러니까 남한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막 지금 험한 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아무튼 상당히 아마 CPX 훈련 때문에 자극을 받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끝나는 연합 지휘소 훈련 때문에. CPX가 커맨드 포스트 엑서사이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야외 기동 훈련이 없는 네. 이런 지휘소 훈련인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반격 작전과 안정화 작전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분이 많이 좀 된 것 같은데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보도를 보니까 이 반격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그 환수를 그 염두에 두고 하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안 할 수도 없는 훈련이다. 뭐 이런 보도를 좀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 근데 아무튼 북한이 너무 환부를 놀리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거 하나만 아까 말한 한중일의 그 회담을 잠깐 착각했는데 네. 중국이 이 역할을 일부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중국의 중재 가능성. 중재 가능성. 그렇게 되면 그게 폼페이오와 상호 왕이 부장과의 경쟁적으로 이 문제를 풀도록 우리가 끌어내는 외교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